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91번부터 300번까지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1번입니다. 바탕화면에 매수 종목 1 텍스트라는 파일을 생성하고 거기에 다음과 같은 종목 코드를 파일에 적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파이썬에서 파일은 open, write, close 이런 내장 함수를 사용을 하고요. 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일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open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인자로 파일에 경로를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의 바탕화면을 경로를 알고 싶으시면 바탕화면에 있는 아무 파일이나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여기 위치에 이 경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드래그 하신 다음에 복사를 합니다. 자, 경로를 복사를 했으면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로가 크게 다른 건 아니고요. C 드라이브 유저스 밑에 여기가 이제 본인의 윈도우 아이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르니까 이 부분을 잘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 문자열이죠. 얘는 파이썬 문자열인데 왜냐하면 큰 따옴표가 있으니까 문자열에서 이 역슬래시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역슬래시가 아니라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두 개를 적어 주시거나 아니면 자, 오른쪽을 변경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디렉토리 구분을 할 때 윈도우에서는 역슬래시 하나가 있는데 파이썬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에러가 난다. 자,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역슬래시 두 개로 바꿔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오른쪽 슬래시 하나로 대체를 해주셔도 됩니다. 편하신 거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데스크탑이 바탕화면이라는 디렉토리죠. 경로죠. 자, 여기에 매수 종목 1 텍스트라는 이름의 파일을 만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냥 넣어주시면 이 파일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열기만 되고요. 자, 저희는 파일을 만들 거기 때문에 모드라는 옵션에 write 할 거다. 그 다음에 텍스트 파일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코딩이라는 옵션이 있는데 한글이 있는 경우에는 UTF-8이라고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거는 파이썬하고 상관이 없고요. 원래 컴퓨터에서 한글이라든지 다른 영어라든지 다른 외국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그거를 문자를 표현하는 방식을 인코딩 방식이라고 하는데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를 사용해서 글자를 효과적으로 저장을 할 건지 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먼저 파일에 경로, 그다음 이름을 포함한 이 전체 경로를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모드, write 모드, 파일을 생성할 건지 읽을 건지 그다음 텍스트 파일인지 텍스트 파일이 아닌지 자, 그 다음에 한글이 있는 경우에는 인코딩을 추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자,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클로즈까지는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열고 파일을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드를 실행을 하시면 자, 바탕화면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바이 리스트 1이었죠. 자, 그러면 자, 매수 종목이네요. 매수 종목이라는 이름으로 파일이 생성됐나 확인해 보십시오. 자, 매수 종목이 자, 다시 실행이 됐고 에러는 없고요. 그 다음에 경로 봤고요. 매수 종목 자, 매수 종목이 여기 있네요. 자, 매수 종목이라는 파일이 이렇게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파일을 열어보시면 내용 자체는 없죠. 왜냐하면 저희가 파일을 열고 닫기만 했으니까 아직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파일이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뭔가를 적고 싶으면
write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자, 저희가 005930이라는 문자열을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 /n이라는 거는 뉴라인을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엔터를 의미합니다. 저희가 문서를 작성한 다음에 엔터를 치는 것과 똑같이 다음 줄로 넘어가겠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3번 005380 그 다음에 035420 자, 이렇게 마지막 줄에는 다음 줄로 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실행을 해보시면 바탕화면에 이 파일에 이번에는 이렇게 글자가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거를 간단하게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실제 이제 파일이라는 거는 저희가 하드디스크라고 부르는 이 장치에 파일이 기록이 되는데, 자, 오픈을 하게 되면 F라는 변수가 자, 여기 파일의 위치를 가리킨다고 개념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직 여기 내용을 쓰지는 않았고요. 이 파일을 어디에 있는지만 가리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write를 하시면 자, 점 찍고 write를 하고 함수 줄이죠. 자, 여러분들이 이미 클래스를 배웠기 때문에 이게 어떤 클래스의 객체구나를 감을 잡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write라는 메소드를 호출했고 거기다 어떤 값을 주면 자, 여기에 이 파일에 write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F가 가리키는 이 파일 객체를 닫아라 close라는 메소드를 호출하시면 이 파일이 닫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파이썬에서 파일은 쉽게 저희가 만들 수 있는데 오픈할 때 write 모드로 열어만 주시고, 자, 항상 조심할 점은 이렇게 close를 잘 해주셔야 이 내용이 파일에 잘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close 꼭 해야 되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역시 파일 쓰기고요. 바탕화면에 매수 종목 이 텍스트 파일을 생성한 후 다음과 같이 종목 코드와 종목명을 파일에 써보라는 겁니다. 자, 거의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위에 코드를 복사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름은 매수 종목 2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write 할 거고요. 저희가 파일을 쓰기로 열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UTF-8 한글이 있으니까 자, 그 다음 write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005930 한 칸 띄고 삼성전자 삼성전자 그 다음에 이거를 세 줄을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380 현대차 자, 그 다음에 035420 네, 네이버네요. 자, 그 다음에 닫아주면 됩니다. 자, 위에 코드는 주석 처리를 하고 이 코드만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에러가 안 났고요. 바탕화면에 매수 종목 2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매수 종목 2가 여기 있네요. 자, 열어보시면 저희가 원하는 대로 잘 입력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인코딩을 한번 안 적어 보겠습니다. 자, 다시 실행을 하시면 자, 안 적어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인코딩 방식이 여기 ANSI라고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앞에서 UTF-8로 하면 여기가 UTF-8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초보자이실 때는 그냥 한글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를 그냥 UTF-8이라고 인코딩 방식을 여기다가 지정을 해주시는 게 나중에 얘를 읽어드릴 때 에러 없이
읽어드릴 수 있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93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엑셀 파일 중에 저희가 CSV라는 게 있는데 사실은 얘는 텍스트 파일이거든요. 컴마 세퍼레이티드 아마 value일 겁니다. 즉 텍스트 파일에 이런 식으로 값들 사이에 이렇게 컴마를 붙여놓은 거를 CSV라고 하고요. CSV가 엑셀에서 이런 식으로 테이블 형태로 이렇게 데이터가 있으면 이거를 각각의 이 셀에 입력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엑셀로 다룰 때 상당히 편리하죠. 그래서 CSV를 많이 쓰는데 이 CSV 파일을 파이썬에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매수 종목 CSV를 만들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파일을 오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복사를 해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름은 매수 종목이고요. 확장자는 CSV입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 모드로 일단 텍스트 파일은 맞으니까 텍스트를 쓰고요. 모르시면 생략을 하시면 이게 기본적으로 텍스트로 안 적으셔도 T가 입력이 됩니다. 적으나 안 적으나 텍스트다. 텍스트가 아닌 애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이너리 파일인데요. 이런 것들은 뭐 음악이나 오디오나 비디오 파일처럼 텍스트가 아닌 데이터 이런 것들을 바이너리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텍스트. 자, 엑셀의 인코딩 방식은 윈도우에서 한글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인코딩 방식이 CP949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인코딩을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파이썬에서 CSV를 쓸 때 사용하는 모듈 중에 CSV 모듈이 있습니다. 자, 얘를 임포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CSV에 라이터라는 게 있는데 얘한테 파일의 객체를, 얘가 이제 파일 객체죠. 가리키는 변수를 넘겨주시면 자, 얘도 이제 클래스의 객체가 생성되고요. 걔를 라이터라는 변수로 바인딩합니다. 자, 얘도 어떤 클래스의 객체니까 점 찍으면 여기에 있는 메소드를 갖다 쓸 수 있는데 그 중에서 write row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리스트를 주시면 이 각각의 값들이 셀 단위로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당연히 파일을 클로즈하는 코드도 있어야 되고요. 자, 이제 요거를 저희가 이제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요 리스트 안에 첫 번째는 종목명, 그 다음에 종목 코드, 그 다음에 PER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줄 복사하시고요. 종목명은 삼성전자, 종목 코드는 005930, PER은 15.79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값으로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잘 되는지. 그 다음에 종목명, 그 다음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그 다음에는 종목 코드는 역시 문자열이야겠죠? 035420, 6자리의 문자열입니다. PER은 플로트 형태로 바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자, 파일을 먼저 열고요. 그 다음에 파일을 제일 마지막에 닫아줍니다. 이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꼭 마지막에 닫아주셔야 됩니다. 그 중간에 이제 파일을 적는 부분을 여기다 넣을 건데, 엑셀, 즉 CSV는 어떻게 다루냐? 엑셀의 CSV를 위한 모듈이 이미 존재한다. 그래서 CSV 임포트, CSV의 라이터라는 이 함수에다가 파일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어떤 클래스의 객체를 리턴해 준더라. 자, 우리를 계획을 라이터라는 변수로 바인딩을 할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라이터라는 변수를 갖고 있으면 얘가 어떤 클래스, 즉 CSV를 잘 다루기 위해서 정의된 클래스의 객체이기 때문에 점을 찍으면 거기 있는 메소드를 갖다 쓸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A라는 변수가 문자열의 객체를 바인딩하고 있으면 점을 찍으면 이 문자열과 관련된 upper, lower 이런 것들을 호출할 수 있었던 것처럼 동일한 개념입니다. 자, 엑셀을 CSV를 잘 다루기 위한 객체가 생성되면 점을 찍으면 이 CSV에 관련된 함수들이 미리 준비되어 있는데 얘를
갖다 쓸 수 있다. 즉 메소드를 갖다 쓸 수 있다. 자, 우리는 이거를 만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도움말을 보시고 이렇게 하면 된다. 자, 이렇게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리스트 형태로 넘겨주시면 이게 각각의 셀 단위로 저장이 됩니다.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에러가 안 났고요. 매수 종목이라는 CSV 파일인데 저희가 엑셀 아이콘으로 되어 있는 거는 엑셀로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엑셀 파일이 마치 엑셀 파일처럼 엑셀로 열리고요.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저장이 됐는데 여기가 이제 한 줄씩 다음 줄이 띄어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저장이 되긴 됐는데 한 줄씩 띄어진 거죠. 뭔가 이상하죠. 자,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옵션 중에 여기 옵션 중에 Uline이라는 옵션인데 여기를 이렇게 아무것도 즉 파일을 적을 때 Uline 다음 줄로 넘어갈 때 기본적으로는 이 Uline이 /n이 다음 줄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엑셀 CSV 모듈에서 이 Uline이 들어가는 거 봐요. 그래서 여기서는 따로 Uline을 지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다시 한번 여기 엑셀 파일을 열어보시면 자, 이번에는 잘 저장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값들이 잘 저장되어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가 약간 텍스트로 저장을 했는데 여기가 이제 종목 코드가 잘려서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일단 현재는 저희가 CSV 모듈을 써서 이렇게 저장할 수 있다. 네, 이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르게 처리할 수가 있는데 이건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SV 모듈을 사용하시면 CSV 파일까지 저희가 쓸 수 있고요. 자, 여기가 이제 293번 문제풀이가 되겠습니다. 주석 처리를 하고요. (294번입니다) 파일 읽기에 관련된 문제고요. 앞서 여러분들이 바탕화면에 생성한 매수 종목 1 텍스트 파일을 읽어서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종목 코드를 파이썬 리스트로 저장해 보는 문제입니다. 자, 앞에서 했던 거를 불러오는 거죠. 이번에는 자, 파일을 열 건데 매수 종목 1 텍스트 파일입니다. 자, 이 경로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모드를 R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또는 아무것도 적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read text 모드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안 적어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파일을 닫아주시고요. 자, 이 파일로부터 저희가 모든 라인을 읽어드리는 메소드가 있는데 그게 바로 read lines입니다. 자, 이거를 호출하시면 자, 파이썬 리스트가 리턴 되는데 한번 결과를 먼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read lines를 호출하시면 아까 바탕화면에 있던 파일에 적혀 있던 이 값들이 파일의 처음부터 끝에까지를 다 읽어드린 다음에 각각의 한 줄 한 줄씩을 이렇게 파이썬 리스트에 저장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게 파이썬 리스트에 저장을 해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파이썬 리스트에 그냥 read lines만 호출해도 이렇게 저장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게 여기서 read lines를 할 때 이 /n이 즉 줄바꿈 기호인데 이 줄바꿈 기호가 따라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리스트에서 저희가 반복문을 사용해서 이 줄바꿈 기호를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new 아니면 종목 코드니까 코드라는 리스트를 하나 만들고요. 그다음에 for line in lines. 자, 얘가 lines죠. 이 lines 안에 있는 각각의 라인에 대해서 라인이 문자열입니다. 그 다음에 문자열, 그 다음 문자열. 라인은
문자열을 바인딩하는 변수겠죠? 자, 점 찍고 문자열에 관련된 그거 중에서 strip이라는 함수를 즉 메소드를 호출하시면 여기에서 줄바꿈 기호라든지 이런 걸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제거된 문자열이 리턴 되겠죠? 자, 그래서 제거된 문자열을 제거된 문자열을 뭐 a라는 변수로 바인딩 할 때 또는 코드라고 할 때 그거를 바깥쪽에 있는 코드 리스트에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저희가 코드 리스트에 누가 있는지 한번 프린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시면 이제 /n이 없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코드를 설명드릴게요. read lines를 통해서 읽어오면 이게 파이썬 리스트다. 자, 파이썬 리스트에 저장이 되긴 되는데 여기에 저희가 uline 같은 필요 없는 데이터들이 같이 있더라. 그래서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반복문을 통해서 각각의 종목 코드 그 라인을 읽어오고 그 라인의 종목 코드에서 uline을 제거하기 위해서 즉 /n을 제거하는 거죠.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스트림 메소드를 호출했고요. 자, 이거의 결과로 uline 제거된 종목 코드가 나올 거고 그 종목 코드를 바깥쪽에 있는 새로운 비어있는 리스트에 추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95번입니다. 자, 바탕화면에 생성한 매수 종목 2 텍스트 파일을 읽어서 종목 코드와 종목명을 딕셔너리로 저장을 하는 겁니다. 자, 종목 코드와 종목명을 얘랑 얘를 딕셔너리의 키 밸류 형태로 저장을 해오라는 겁니다. 자, 파일은 여기에 있었죠. 자, 이걸 한번 읽어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드릴 거기 때문에 WT는 필요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클로즈가 끝에 있어야 되고요. 자, 한 번에 먼저 읽어오겠습니다. F read lines. 자, 여기까지를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시면 자, 인코딩 에러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게 앞에서 저희가 간단하게 테스트를 하면서 처음에 UTF-8로 했다가 이거를 지우고 한번 썼었죠. 자, 그렇게 하면 이렇게 읽어드릴 때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먼저 UTF-8로 적고 이 코드가 이제 아까 중간에 저희가 테스트를 하면서 얘를 지웠기 때문에 저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거고요. UTF-8이 아닌데 UTF-8로 인코딩 된 문서를 열어라고 했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을 한 거고요. 제가 그래서 292번 코드를 다시 한번 실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한글을 포함한 데이터가 잘 올라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가 키, 얘를 value로 딕셔너리로 만들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먼저 반복을 해야겠네요. for line in lines. 자, 요게 lines죠. 이게 라인이죠. 자, 각각의 라인을 저희가 문자열인데 스플리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는 먼저 uline을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라인에서 먼저 스트립을 제거한다. 자, 그거를 라인으로 바인딩을 합니다. 자, 그럼 이게 /n 제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제거된 라인이 있는데 걔를 스플리트를 할 겁니다. 즉 제거된 거는 요 문자열인 게죠. 요 문자열. 자, 여기에서 공백을 기준으로 쪼개줍니다. 자, 그러면 얘랑 얘로 구분되겠죠. 그러면 앞에 있는 애를 키라는 변수로 바인딩, 뒤에 있는 변수를 v라는 변수로 바인딩 해보겠습니다. 자, 얘를 kv를 프린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반복문을 돌면서 쪼개서 앞에 키 v, 자, 다음 반복문에서 다음 줄 읽어서 uline 제거하고 쪼개서 앞에를 키, 다음을 value로 바인딩을 했죠. 자, 이제 딕셔너리로 저장만 하면 됩니다. 딕셔너리 저장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비어있는 딕셔너리를 만들고요. 자, 딕셔너리의 값을 추가만 하시면 되는데 딕셔너리의 값의 추가는 insert랑 append 이런 메소드가 있는 게 아니죠. 자, 어떻게 추가했었냐면
자, 인덱싱 기호에 이 자리에 키를 주고 그 다음에 값을 주면 자, 요렇게 좀 많이 처음에 배우실 때는 많이 기억도 안 나고 할 텐데 딕셔너리에 값을 추가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자, 인덱싱 기호로 키를 주고 그 다음 value를 주시면 추가가 됩니다. 저희가 키랑 value를 이미 k랑 v라는 변수로 바인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잘 데이터가 저장됐는지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딕셔너리로 잘 데이터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96번입니다) 파이썬을 이용한 예의 처리에 관련된 문제고요. 자, 문자열 PER 값이 저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먼저 코드를 한번 붙여넣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열로 표현된 PER이 있는데 저희가 문자열로 되어 있으면 이 값을 더하거나 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더해버리면 문자열이 붙어버리죠. 그래서 수치적으로 덧셈 뺄셈을 하려면 얘를 실수 형태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뭐 인티저로 바꾸면 이게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실수 타입, 플로트 타입으로 변환하시면 되죠. 자, 그런데 실제 데이터에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는 공백 문자열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이 공백 문자열은 정상적으로 요 플로트로 변환이 안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에러가 발생을 했죠. 즉 타입 에러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냐? 자, 보통 어떻게 하냐면 먼저 try라는 구문을 적습니다. 이게 시도해보라는 뜻이죠. 자, 일단 해라. 자, 그 다음에 간단한 예의 처리입니다. accept를 합니다. 자, 에러가 발생을 하면 이 구문을 실행하다가 에러가 발생을 하면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자, 얘는 에러가 발생 안 하겠죠. 잘 변환이 되고 프린트 됩니다. 얘는 에러가 발생을 하겠죠. 어떤 에러가 발생을 하냐면 타입 에러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즉 플로트로 변환할 때 변환이 제대로 안 됐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에러가 발생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에러가 발생을 하면 그냥 PER 값을 0으로 출력을 하시면 되죠. 그럼 여기다가 프린트 0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크게 노력을 들이지 않고 그냥 원래 코드 대신에 try except로 코드를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에러가 발생할 만한 곳 또는 코드를 실행했더니 실제로 에러가 발생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시도하고 에러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에러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얘는 어차피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PER을 0으로 그냥 프린트를 하는 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except가 발생하면 프린트 0으로 처리를 해 주시도록 변환을 해 봤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냥 프린트를 해보면 3개 다 0이 나왔네요. 잠시만요. 이게 코드가 잘못됐네요. PER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i 값을 프린트를 해야 되죠. 자, 여기 오타가 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시면 자, 10.31, 0, 8.0 잘 나온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만약에 에러 처리를 한번 안 해보겠습니다. 자, 에러 처리를 안 하면 자, 여전히 여기에서 10.31은 됐는데 그 다음에 얘를 바꿀 때 여기서 에러가 발생을 했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들여쓰기 된 코드에서 먼저 try를 적어서 얘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에러가 발생했을 때의 처리 0을 출력하도록 이렇게 try except라는 구문을 사용하셔서 얘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97번입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try except를 쓰는 건데요. 자, 먼저 코드를 복사해 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에러가 있었으니까 수정을 하고요. 자, 문자열로 표현된 PER 값이 있는데 얘를 실수로 변환한 후 이를 새로운 리스트에 저장해 보라는 겁니다. 즉 PER1이라고 아니면 PER2 변수 이름이 마음에 안 들긴 한데 new PER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요 리스트에다가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싶은 겁니다. 프린트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플로트로 바꾼 그 값을 자,
v라는 변수로 바인딩을 할 때 뭐 하고 싶은 거냐면 new per에 append v를 하고 싶은 겁니다. 즉 얘를 어차피 다시 per을 저장을 리스트에 하고 싶으니까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얘를 하나씩 플로트로 바꿔서 요 리스트에다가 append 하는 거죠. 자, 실행을 해보시면 자, 역시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여기 수행을 할 때 에러가 발생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 부분 때문에. 자, 얘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try 먼저 변환을 시도해라. 만약에 에러가 발생을 했다면 v는 0으로 바인딩 하도록 해라. 자, 이렇게만 해주시면 에러가 안 나고요. 자, new pr이 잘 만들어졌는지를 프린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10.31, 0, 8.0 이렇게 값이 잘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에러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사실 저희가 프로그램 책이나 이런 데는 코드가 이렇게 예외 처리를 하면 조금 복잡해 보이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책에서는 잘 안 넣어놓죠. 왜냐하면 코드가 지저분해 보이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프로그램을 돌리다 보면 뭐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데 데이터가 못 가져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예외가 막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예외가 발생을 했을 때 처리를 해주시지 않으면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종료돼 버린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예외가 발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외를 처리해주는 이렇게 해야 프로그램이 죽지 않고 잘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값을 0으로 나누면 제로 디비전 에러가 발생을 한다고 하네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3 나누기 0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시면 제로 디비전 에러가 발생을 하죠. 자, 제로 디비전 에러가 발생을 하는데 try except로 모든 에러에 대해서 자, 처리하지 말고 제로 디비전 에러에 대해서만 처리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한번 또 다른 에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3 요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라는 리스트가 있는데 0번, 1번, 2번, 3번은 없는 거죠. 자, 3번에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자, 3번에 접근을 하시면 또 에러가 발생하는데 이번에는 인덱스 에러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파이썬에는 미리 정의된 에러의 이름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인덱스 에러, 뭐 앞에서 타입 에러, 얘는 제로 디비전 에러. 자, 그런데 저희가 try except를 쓰시면 앞에서 try, 자, except 이렇게 쓰시면 여기에 에러가 어떤 에러든지 이게 제로 디비전 에러든지 또는 이 위치에서 어떤 타입의 에러가 발생하든지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가 특정 에러만 처리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럴 때는 except 다음에 이렇게 에러 이름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해볼게요. 0으로 나누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자, 0으로 나눴을 때 0으로 나누면 안 돼요가 발생을 한 거죠. 자, 제로 디비전 에러가 발생을 했고 그 제로 디비전 에러만 처리를 한 겁니다. 만약에 저희가 다른 에러를 처리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float, 자, 이렇게 하시면 아까 다른 에러가 발생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시면 여전히 에러가 발생을 했고요. 이번에 에러는 value 에러입니다. 그런데 except 할 때 제로 디비전 에러만 처리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이 에러는 처리를 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럴 때는 뭐 except 저희가 여기에다가 에러를 제로 디비전 에러만 처리하도록 하면 다른 에러는 처리할 수 없다. 자, 그래서 모든 에러에 대해서 처리하고 싶으시면 try except만 적으시면 되고요. 특정 에러가 발생을 했을 때 만약에 얘가 제로 디비전 에러가 발생하면 이렇게 처리하고 그렇지 않고 value 에러가 발생을 하면
value error. 이렇게 한번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value error가 프린트가 되는 거죠. 즉, 각각의 에러에 따라서 서로 다른 예외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그냥 try except 해가지고 한 번에 적는 게 아니라 except 어떤 에러일 때는 이렇게 처리하고 어떤 에러일 때는 이렇게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예외를 나눠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298번 문제의 의도이고요. 자, 299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299번 문제는 try except에서 예외가 발생했을 때 어떤 예외인지 어떤 에러가 발생했는지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는 겁니다. 저희가 try except 구문을 이렇게도 적을 수 있습니다. try 먼저 실행해라. 만약에 어떤 예외가 발생하면 그 예외에 대해서 요 변수로 바인딩을 할 거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예외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인덱싱 에러를 먼저 발생을 시켜 보겠습니다. for i in range 5. 자, 값은 3개인데 0부터 4번까지 접근을 하시면 3번, 4번 접근할 때 에러가 발생을 하겠죠. 자, 인덱싱 에러가 발생하는 거를 먼저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에러가 list index out of range라고 이 에러의 구체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저희가 요거를 이제 화면에 프린트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try, 자, 먼저 시도해라. except,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인덱스 에러가 발생을 했다면 그 에러를 2라고 변수로 바인딩 하겠다. 자, 그러면 이때 이 값을 한번 프린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에러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예외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다음 것까지 파이썬 인터프레터가 죽지 않고 계속 수행은 될 겁니다. 자, 먼저 1 프린트 될 거고요. 2 프린트 될 거고 3 프린트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여기를 접근할 때 더 이상 엘리멘트가 없으니까 인덱스 에러가 발생을 하고 인덱스 에러가 발생했으니까 이쪽으로 오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걔를 2라는 변수로 바인딩하면 그 인덱스 에러 다음에 그 옆에 있던 그 설명하는 문구 요거를 바인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화면에 이렇게 프린트할 수 있고요. 자, 여기 앞에다가 뭐 이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죠. 추가적으로 인덱스 에러예요. 뭐 이렇게 하면 인덱스 에러예요 뜨고 원래 이름 설명하는 그 문구인 list index out of range라는 글자가 뜨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저희가 try except 그 다음에 여기 error as 뭐 이런 형태의 코드도 쓴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300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try except를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예외 처리는 try except인데요. 조금 더 복잡하게 하는 게 있는데 가장 복잡한 형태는 이런 겁니다. try except else final입니다. 자, 먼저 코드를 실행하고 예외가 발생했을 때는 이 except 부분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외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도 뭔가 처리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여기 else 하시고 여기다 코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finally는 뭐냐면 예외가 발생했던지 안 했던지에 상관없이 수행돼야 되는 코드, 자, 그런 게 있다면 이 finally에다가 적어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처리를 하진 않는데 이런 것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적당하게 그냥 이런 개념이 있다는 것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에서 했던 코드를, 자, 여기 에러가 오타가 있으니까 여기 i로 고치고요. 자, 이거를 try except else finally를 통해서 적당하게 한번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try를 합니다. 자, 예외가 발생을 하겠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실수로 변환이 안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예외가 발생을 하면 0으로 프린트를 해봅니다. 그렇지 않고 예외가 발생하지 않으면 자, clean data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finally면 자, 예외에 상관없이 수행돼야 되는 코드 변환 완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자, 먼저 try 하겠죠. 10.31은 잘 변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러가 없으니까 clean data라고 뜰 거고요. 그 다음에 변환 완료가 출력됩니다.
자, 그 다음 데이터. 자, 비어있는 empty string입니다. 공백이고요. 문자열. 자, 그러면 얘가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0이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발생했으니까 clean data라는 표현이 안 뜹니다. 그 다음에 변환 완료는 뜨게 됩니다. 자, 마지막 8.0.0 try 하겠죠. 자, 그럼 에러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yes로 가서 clean data, 그 다음에 변환 완료가 뜨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얘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얘에 상관없이 제일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수행돼야 되는 코드가 있을 때 try, except, else, finally, 자,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구조를 사용할 수 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다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이 코드를 보시면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파이썬 300제를 모두 풀어봤고요. 자, 여기까지 다 풀어보신 분들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